자, 네 번째 챕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중복순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우리가 순열이라는 단원이었는데, 지금 그 앞에 지금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럼 딱 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뽑는데 중복이란 말이 어딘가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나열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중복순열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었죠.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라고 해가지고 3p3 또는 3팩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왜냐면 각 자리에는 만약에 3이 들어왔다면 그 뒤에는 3을 쓸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봤던 게 순열이었고, 그럼 이번 시간에 보는 이 중복순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 1을 만약에 썼어요. 만약에 여기에 1이 왔어. 근데 1을 또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1을 여러 번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중복순열이 조금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열이라는 걸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알개를 뽑아 나열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충 감이 빠른 친구들은 이해가 됐을 텐데, 이 중복순열이다 라는 것은 이 한 번씩만 사용이라는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뽑아서 나열하기는 하는데 여러 번 사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볼 거고, 자, 여기 일단 보시면은 교과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요거는 지금 앞에랑 똑같죠. 제한 조건이 서로 다른 n개는 지금 같아요. 거기서 자, 여기 포인트가 조금 다르지. 중복을 허용해서, 자, 다시 말해서 한 번 썼던 것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자, 요런 말이에요. 알개를 택하여 나열까지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 메커니즘인데, 택할 때 여러 번 택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중복순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하기 어려우니까 요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신지는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즉 4자리의 번호로 정한답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정하는 경우에 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총 4자리니까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니까 10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 1을 썼다라고 치더라도 두 번째 자리에 1 쓸 수 있는 거잖아. 비밀번호를 나는 111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가지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자, 얘를 일단 해석을 할 때, 자, 곱의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 써놨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자리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자리에서도 10자리가 올 수 있겠지. 왜냐면 한 번 쓴 것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자리도 10자리, 네 번째 자리도 10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곱의 법칙이잖아.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경우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지. 10을 4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복순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중복순열의 수 그리고 기호에 대해서 일단 볼 건데, 자, n 그리고 원래 순열을 표현했을 때는 자, npr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중복순열이다 라는 얘기는 요 가운데 p를 기호를 바꿔줄 건데, 자, 요런 모양으로 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읽을 때 파이라고 읽습니다. 자, nπr. 자,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느낌이야. 요 예시랑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nπr.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n가지니까 n. 그 다음 자리도 올 수 있는 게 n이니까 n 곱하기 n. 계속 n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지. 몇 개 곱해지겠어요? 알개만큼 배열해야 되니까 알개만큼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산식을 굳이 구하면 n의 r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걸 그냥 무턱대고 외워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마 나락 경험하실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이해를 할 때는 어떤 기반으로 외워라? 이해를 해라. 곱의 법칙. 그래서 사실상 이 기호를 너희들이 많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굳이 n파이r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때가 더 편하고요. 앞으로 문제에서 너무나도 쉽게 막 이런 것처럼 10자리, 10자리, 10자리 이런 식으로 문제 주지는 않거든. 뭐 제한 조건이 막 걸리고 그다음에 뭐 중복은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굳이 파이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곱의 법칙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순열 이런 것도 굳이 NPR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순열을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을 해라? 곱의 법칙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기호를 한번 통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0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도 10가지. 다시 말해서 지금 뽑을 수 있는 서로 다른 n개가 지금 10개죠. 10개 중에서 지금 4자리 번호로 정하려고 하니까 10파이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를 계산을 할 때는 10의 4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 봤듯이 곱의 법칙의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애초에 얘 기반이 곱의 법칙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 2, 3 중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요 단어죠. 중복을 허락하는지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순열인지 중복 순열인지 우리가 즉각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판단력을 기르는 게 이 확률과 통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이 순열로 처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지겠죠. 이 파이 개념으로 가셔야 돼. 자, 두 개를 택해 만드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뽑는 거잖아. 그럼 3, 파이. 자, 뽑는데 몇 개 뽑아야 되죠? 두 자리 뽑아야 되니까 3파이 2. 그래서 3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굳이 선생님이 파이 표현보다도 그냥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곱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세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3가지. 자, 원래 앞에서 순열 단원에서는 하나 썼으면 뒤에는 못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복을 허락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3개가 올 수 있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 정확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의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곱의 법칙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예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한 대로 첫 번째 방법인 곱의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숫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총 4가지죠. 그럼 4가지. 자, 함수의 개수인데 뭐 별다른 1대1 대응이라든지 뭐 증가함수라든지 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러면 숫자 2가 대응될 수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되겠고 숫자 3이 갈 수 있는 곳도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번에는 중복 순열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도착할 지점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 A, C다 이렇게 하면은 요 순서대로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긴 뽑되 중복을 허락하여서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주셔야지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중복도 허락됐으니까 4파이 3 써주면 되고요. 얘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자, 여기 또 나오죠. 중복을 허용하여 자,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5개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5, 파이 3 해가지고 5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지금 홀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가 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5만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해 버립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상관이 없으니까 5가지.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5가지. 자, 마지막은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 3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7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근데 얘를 굳이 또 중복 순열로 풀어주려고 하면은 자, 제한 조건이 걸린 거 빼고 이 두 자리는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5 파이 2 곱하기 그리고 1의 자리에는 3개만 올 수 있으니까 3 이렇게 풀으셔도 똑같이 답이 75로 일치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다 이해를 하되 조금 더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요 곱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중복 순열의 수를 여기다 언급을 해놨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의 수는 n의 r제곱이다. 뭐 굳이 외울 건 아니고요. 왜 n의 r제곱이 나왔는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이 소단을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그만큼 뭐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 함수의 개수를 찾는데 이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리고 팩토리얼 뭐 이런 거를 다 구분을 해야지만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의 개수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그냥 무턱대고 다 외워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뭐 영어 단어도 못 외우는데 이걸 외우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a,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b랍니다. 이걸 조금 더 시각화해서 그리면 자, a에는 지금 x집합에는 a개의 원소가 있고요. 자, y집합에는 자, b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 자, 이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조건을 선생님이 되게 6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한번 하나씩 이해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함수가 돼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착할 지점 중에서 A개만큼 뽑아서 나열하는데 중복이 허용이 돼야겠지. 왜냐면 X집합에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가도 함수잖아. 하나로 가도 함수니까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 되니 다시 말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놔야지 이렇게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공역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되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b의 a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아직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될 수 있는 가능성은 b개, 두 번째도 b개, 나머지 모든 원소가 다 b개만큼 대응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b의 a제곱개만큼 온다. 곱의 법칙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조건이 조금씩 걸리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대1 함수. 만약에 1이 여기에 대응이 됐다면 2는 절대로 대응이 되면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는 거야. 그럼 순열은 똑같은데 나열하는 거 똑같은데 중복만 사라졌어요. 그러면 n 파이 a가 아니라 b 파이 a가 아니라
B, P, A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계산을 따로 안 할게요. 요거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받아들이시고 세 번째 봅시다.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자, 얘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A와 B가 같아져야 돼. 공역과 정의역이 정확히 같아야지 1대1 대응을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1대1 대응은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된다? 그냥 팩토리얼 때려버리면 된다. 그래서 B팩 또는 A팩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A랑 B랑 지금 같으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D 보시면은 자, 상수함수를 고르래요. 상수함수라는 것은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로 다 이렇게 일방통행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로 다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대응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총 몇 개? B개.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걸 굳이 조합기호로 표현하게 되면은 B개 중에서 대응이 되는 그 한 개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B, C, 1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자, X1, X2. 자, 정의역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치역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다. 자, 이런 느낌일 때는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B, C, A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F는 선생님이 아직 안 배웠지만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넣어놨거든요. 자, 증가함수긴 증가함수인데 자, 등호가 있게끔 증가하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3, 4, 5, 6이 있다 치자. 7까지 합시다. 만약에 1이 3으로 갔어. 그럼 2는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2는 5, 3은 6, 4는 7. 자, 요런 관계를 말하는 게 요 다섯 번째 관계고요. 자, 이 여섯 번째 관계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1이 3으로 가고 2가 3으로 가. 같은 건 상관없어요. 같으면서 커야 돼.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간다. 자, 요런 관계는 되는 게 밑에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얘가 조금 더 제한 조건이 완화됐죠. 당연히 가지수는 많을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5개 중에서 자, 이렇게 같이 대응되는 건 우리가 중복을 허용한 거잖아. 중복을 허용해서 뽑긴 뽑되 얘는 지금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배열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기호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는 중복 조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요런 검은색 대응 같은 경우는 3, 4, 5, 6, 7 중에서 뽑기는 뽑되 중복을 허용해서 3, 3, 4, 5 자, 요렇게 뽑은 함수가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두 개가 뽑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 되겠네요. 중복 조합을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요 함수의 개수를 딱 보시면서 이 경우의 수에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 우리가 배웠던 기호를 적재적소에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게 안 되면 꼭 다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 두 집합 x하고 y가 정확히 1, 2, 3, 4, 5, 1, 2, 3, 4, 5 자, 이렇게 같을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씩 구해 보시죠. 자,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는 별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5개 뽑아줘야겠죠. 대응될 것들. 그래서 5 파이 5 그래서 5에 5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죠. 1이 갈 수 있는 곳은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곳도 5가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5가 총 몇 번 곱해지게 되는 거다. 5번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 값이 5의 5제곱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중복 순열로 봐도 되고 곱의 법칙으로 봐도 된다. 자, 2번 보시면은 1대1 함수의 개수야.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정확히 일치하네. 그럼 다시 말해서 1대1 함수가 아니라 뭐 대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의 개수는 그냥 5팩 때려버리면 된다. 뭐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상수함수를 고르래요. 그러면 이 5개가 하나로 다 몰빵돼야 되잖아. 그럼 5개 중에서 다 화살을 받을 녀석을 하나만 골라내면 되겠지. 그래서 OC1, 다시 말해서 5가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자, 4번 조건부터는 조금 제한 조건이 들어가죠. 자, 4번 보시면은 F1은 무조건 3이래. 그러면 1은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4개는 지금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뽑아 나열하면 되니까 5파이4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5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625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우면은 2가 갈 수 있는 곳은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곳도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도 5가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5가 몇 번 곱해지면 된다? 이렇게 4번 곱해지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자, 물론 이 중복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이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이해는 하셔야 돼. 자, 5번 보시면은 자, 크기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야. 아까 위에서는 선생님이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함수는 아니거든. 왜냐면 거꾸로 갔으니까. 그런데 얘는 일단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면은 저절로 얘네들한테 착 달라붙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F2랑 F3은 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죠. F2가 갈 수 있는 곳 5가지, F3이 갈 수 있는 곳 5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25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중복조합의 개념이 들어가죠.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내면 되니까 5파이2 공역의 원소 중에서 대응될 치역 2개를 뽑아내셔야겠죠.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파이를 계산할 때 계속 헷갈리는 친구들은 왼쪽에 오는 거는 공역이고요. 이 오른쪽은 대응이 되는 그 치역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가 됩니까? 치역을 선정해서 막 배열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6번 보시면은 F1은 F2보다 작은데 같을 때도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로는 F1이 같지 않으면서 작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F1이 F2랑 같을 때를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 2개를 딱 봤을 때 절대로 교집합이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나중에 더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단지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5개 중에서 뭐 하면 돼? 2개만 골라내면 되겠지. 자, 그리고 F3, F4, F5는 자유롭게 있으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25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두 번째 경우는 F1이랑 F2랑 지금 같대요. 그럼 얘네들이 갈 곳을 하나 선정을 해야겠지. 그럼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고요. 나머지 3개도 자유로우니까 5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니까 얘도 6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게 되면은 187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케이스 분류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중복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F1 그리고 F2를 처리를 하되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거야.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OH2거든요. 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6C2로 계산하면 돼. 자, 요거는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배우고 돌아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3, 4, 5가 갈 수 있는 곳은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25.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1875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중복 조합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중복 조합 보세요. 중복 조합.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같아도 되고 다르게 뽑아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뒤에 있는 거는 지금 곱해지는 게 5의 세제곱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자, 5의 세제곱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 연두색이랑 OC2랑 OC1이랑 더하면 정확히 같아야겠지. 그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 계산법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우시면 OHE는 6C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런데 이거 되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아닙니까? 자, 6C2를 할 때, 자,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은 5C2 플러스 5C1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얘는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는 거, 얘는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지 않는 거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간단히 증명하고 넘어왔어요. 우리가 앞에 다시 조합 단어로 돌아가셔서 복습하고 넘어오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야.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같지 않게 뽑아내는 거랑 같게끔 뽑아내는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등식도 성립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조합을 처리할 수 있다.